신중심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 대한 교리로 뭐 서양에서는 15세기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15세기에 처음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중심으로 그 15세기에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에 케플러가 등장하고 그래서 야 이게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태양도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즘 이론에 의하면 거대한 우주 안에 그 중간에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주위로 한 몇십 쪽의 별들이 막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갔으면 옥스퍼드의 펜 로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자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같은 게 수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홀 같은 것들이 우주 안에 수십만 개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많은 우주를 탐험하고 이 다른 세계에 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지금 행성이 지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라는 곳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을 인간이 기억을 못한대요. 여러분이 태어난 사건이죠. 태어날 때 기억 못하잖아요. 한 서너 살 지나가면 내가 부모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인간이구나를 서서히 알게 돼요. 사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인간인지 몰라요. 짐승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다음 순간에 또 죽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만 기억하고 죽은 다음엔 기억을 못해요. 이 인생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인간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가 없고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SNS가 발달하고 뭐 AI, 뭐 챗GPT가 발달해갖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변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문법, 문명의 문법은 사실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생명 중심으로 이동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이 여태까지 전부 인간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21세기는 생명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재편돼야 돼요. 종교도 다 재편돼야 되고 문명도 재편돼야 되고 이 지구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치도 제고돼야 돼요.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식물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경영학 같은 데서는 ESG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문법은 생명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 중심으로 어떻게 넘어갈까 그것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껴안고 있는 이 개다. 인간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고요. 언어도 아니에요. 개예요, 개. 여러분이 5만 년 전에 유럽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유럽에 살고 있는 호모나 유인원이 적어도 10종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유인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후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의 강자는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몸무게가 스톱하고 K1 선수, 레슬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허리한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로 와서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을 때 생존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신기하게 보고학자들이 죽여봤더니 스페인의 오르안이라는 동굴에 28,000년 전에 마지막 뼈를 당기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남은 유인원은 호모사피엔스다.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중국에도 유인원이 있었어요. 호모 에렉투스. 북경 원인은 유인원이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어요. 자바 원인도 유인원이었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북경에 있는 호모 에렉투스와 인도네시아의 자바 원인 호모 프란시스도 6만 년 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4만 년 정도 쭉 내려와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과 베링을 넘어서 미국으로 15,000년 전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유인원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늑대계의 전략적인 선택, 인간하고 삶을 같이 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완전히 인간이 마음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제 박 대표님하고 생명보존 운동을 하면서 이 발견을 통해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됐고 4만 년 전에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려견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 호모나투라, 제가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호모나투라라고 니체가 사용한 단어인데 다른 동물과 식물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 지금 챗 GPT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가 좀 난리예요. 챗 GPT가 등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전기가 이전에 3배가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스리마이 아일랜드 사건으로 전혀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폐쇄했어요.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원자력을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원들이 이번 주에 와요, 한국에. 그런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과 일본인가 했는데 그 코스트로 한국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의가 없고 유해가 없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부 이 세계가 챗 GPT는 나는데 저한테 챗 GPT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거는요 하이테크 표적이에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챗 GPT가 수십 조의 기계로 해서 빠른 정보에서 잽싸게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허접한 기자들의 글보다 좋은 글은 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챗 GPT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감동적이고 신비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살짜리 어린아이들이 2살짜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2살 되면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이 좌절된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그 말을 가르쳐서 애가 그 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챗 GPT의 만배가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은 사실 이런 AI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인간이 되게 하는 그 결정적인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인간 자체적으로 있고, 그럼 인간이 자체적으로 보이는 이 능력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 년 전부터 생겼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시작했어요. 저 북아프리카 튀니지아에 DNA 측정을 했더니 거기서 맨 처음에 등장해서 쭉 내려오다가 중동지방에 8만 년 전, 9만 년 전에 있다가 유럽으로 4만 년 전에 갔는데, 그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누구를 운명적으로 만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늑대 개를 만나면서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그 당시에 호모 사피엔스의 99.9%는 여전히 짐승으로 있는 거예요. 0.1%가 늑대 개를 만나갖고 창의성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이에요. 잠. 8시간 동안 충분히 잠을 자야지만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클리어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을 하도록 인간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인간 집에서 거주지에서 인간을 지킨 이제 늑대개가 개가 되어서 인간을 지켜줬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으로 잠을 자기 시작한 시점이 4만 년 전이다. 8시간 잠을 잤어. 8시간 잠을 자고 이제 충분히 잠을 잤기 때문에 창조적인 행위를 시작을 해요. 조각도 등장하고 피리도 등장하고 특별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4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그린 예술작품, 프랑스 중서부에 있는 아르데시에 옆에 있는 거기 아주 유명한 유럽 제일 유명한 래프팅 지역인데 거기 있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야, 인간에게 이제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인간이 딱 집중해서 창의적인 해결을 하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조금 이렇게 디스트랙트 돼요. 집중하지 못하고 디스트랙트 돼요. 그 블레스 파스칼이라고 17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 수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Almost all of human problem, 인간의 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Stem from inability,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있다. Sit alone, 이런 방에 혼자 가만히 앉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시작을 한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는요, 혼자 자신에게 마음속에 있는 천재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 바쁜 삶에 하루에 5시간 동안 다 앉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는 고요함이 생명운동 가운데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인간 중심, 앤서포메디에서 바이오센트리즘, 생명 중심으로 대이동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파이에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너무 야만적이에요. 문화적으로는 저는 꼴찌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으로는 꼴찌라는 걸 증명이 나왔어요. 자살률 2위에다가 출산율 꼴찌니까.
이 두 지표가 대한민국이 디스토피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0.5라는 출산율은 역사상 없었어요. 뭐 선지고 뭐 최철 선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이게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안 나는다 그렇지 않아요. 일본만 해도 1.5고요. 영국, 북유럽 같은 데는 2.0이야. 2.2명이 2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4명 중에 하나. 그럼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야. 생명인데 생명이기를 포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인간 중심에서 죽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갔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부용회장님이 2억 줘도 안 돼요. 살만한 나라가 아닌데 왜 애를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은 사실은 정부가 한 저출산은 30조를 사용했기는 안 돼요. 이거는 의식의 혁명, 생각의 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폴 고갱의 마지막 유작가 부족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1887년 상당히 큽니다. 이게 거의 4m입니다. 쭉 자기가 타히티 섬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저 페루에서 부모가 살았고 페루에서 프랑스로 가는데 프랑스에 그때 막 증권시장이죠. 그러니까 파리 증권시장에서 며칠 일하다가 그 당시 19세기 말에 파리 증권시장이 크라시하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있으니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자기도 내가 화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가장 오리지널한 그런 원초적인 삶을 그리기 위해서 저 프랑스 북부의 브리타니 지역에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아예 타히티로 가서 인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최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상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세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배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퀴소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 알럼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맨 처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개가 있어요. 개가 그렇죠? 시골에 가면 막 돌아다니는 개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여기 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이게 태어나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모티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이클을 세 개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이클을 그렸는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성년이 돼서 노인이 돼서 다시 흙으로 가는 이 사이클이 인간에게 100년인 것 같지만 시간은 항상 순간이에요. 금방 지나거든요. 이 순간이면서 영원히 그 과정을 여기서 그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다니?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내가 이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의 근원은
지구의 맨 처음에 생명이 50억 년 전에 돼. 그럼 그 생명이는 어디서 왔느냐? 생명은 무생물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물물 물으면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요새의 질문인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34,000년, 5,000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곳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프랑스 중서부의 쇼베 동굴인데요. 34,000 이전까지는 라스코 동굴,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굴이 11,000년 그랬는데 그보다 23,000년이나 앞선 동굴 벽화가 발견됐어요. 이게 쇼베 동굴이에요. 세 명이 2006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2006년 12월 24일 날 세 명의 친구가 이 산을 가다가 쇼베가 조향사였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다가 들어간 거죠. 완전히 이런 절벽으로 돼 있고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들어갔고 왜 어떻게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게 탄소 연대 측정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림이 34,000년부터 12,000년까지. 12,000년 전에 여기 있는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이 굴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쇼베 박물관이고 현재는 한 5천억 들여서 프랑스 정부가 그 쇼넨타라고 그 스웨덴의 최고의 건축회사에서 이 쇼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여기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입구에서 쭉 내려와서 들어가는데 정말 봤더니 그 들어가는 게 무슨 여우굴처럼 아주 몸을 구겨서 들어가야 돼. 그 구겨서 들어와서 쭉 내려와서 봤더니 여기 길이가 500m인데 500m 벽화가 쭉 길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게 그 당시에 루브르 박물관이었다고 생각하셨네요. 그리고 왜 갔을까? 왜 갔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좀 알아야 돼. 구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신석기는 이제 농업을 발견한 기원전 10,000년이고 요건 한 40,000년 전이니까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여기를 내려갔다는 게 신기하다. 이 내려갔다는 게 신기하다. 이 동굴 벽화에 대한 해석이 너무 오랫동안 그 옥스포드의 곰브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곰브리지의 히스토리 오브 아트라고 역사, 예술사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사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냥을 하겠다고 기원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전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이 유골들을 다 봤더니 여기서 그린 맘모스나 오록스나 메갈로포로스 같은 커다란 황소를 먹지 않았대요. 그 당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토끼, 염소를 잡아먹었지. 그러니까 곰브리지가 말하는 예술사에서 말하는 기원론적인 바램으로 그렸다는 건 완전 틀렸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부엉이도 이렇게 그렸고요. 그렇죠? 여기는 곰도 이렇게 그렸고 여기는 점을 착착착 찍었죠. 저는 이 점이라는 게 저는 이 숫자의 기원 같아요. 숫자라는 것이 이제 이게 추상적인 사고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본 같은 것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대 측정. 이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거기 있는 그림 그리는 돌의 탄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소되는 걸로 갖고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지금부터 한 32,000년 전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오코라는 특별한 진흙, 빨간 진흙이 있어요. 빨간 진흙을 갖고 인간의 자의식이 생겼어요. 자의식이 생겨서 여기다 오코를 칠하고 딱 찍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도봉산에 가면 꼭 그렇게 써놓은 사람 있잖아요. 나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도 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의 유산, 자신의 흔적을 남길 그런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안이 한 400m 쭉 들어갔는데 맨 안에 이런 게 종류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곰해골이에요. 곰해골. 그 당시 이제 이게 곰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교하게 이런 곰의 뼈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아주 호모사피엔스의 정교한 의례, 예배를 지낸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존재를 호모 스피아툴리스, 영적인 인간, 우리가 아는 종교 이전에 종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보고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후세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사후세계를 만들어내고 히포, 하마도 그려놓고 요거 공같죠? 사자 막 달려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가 한쪽에는 뭘 들고 한쪽에는 목탄을 들고 한쪽은 횃불을 두고 뚝 들어갔을 때 이 아주 시꺼먼 그런 동굴 안에 어른거리는 그림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곰들이 막 뛰어간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는 3D, 4D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동굴에서 구현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쇼베 동굴 하면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내 필의 말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달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말들의 눈과 이 모양이 좀 달라요. 특별히 마지막은 막 달리면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주 자세히 들렸어요. 그렇죠? 이 그림은 거의 안쪽에 있는 그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에 미노토로스처럼 여기는 황소의 그림이고 여성의 그림에서 그런 동물과 인간이 하나다라는 것들을 같이 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쇼베 동굴에 이 전부 이제 종류적으로 위에서 석회암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완전히 굳기 전에 발자국들이 발견됐어요.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발자국이 보니까 10살짜리 아이와 늑대 배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고양이가 언제부터 인간의 삶에 왔을까? 그 다음에 소를 언제부터 사육을 했느냐? 이 가축들인데 고양이 좀 다르죠? 개가 인간하고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징후예요. 이게 언제냐면 34,000년.
그러니까 34,000년 전에 어린애가 10살짜리가 늑대 개하고 쭉 걸어가는 흔적으로 석에 그 자국을 남긴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이제 개들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살짜리가 들어가서 개하고 동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늑대는요, 알파 늑대가 하나 있고, 그래 알파 늑대가 거기 일부 일처제예요. 참 늑대들. 그래서 암 늑대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경쟁에서 밀려난 또 하나의 암 늑대가 이제 이 팩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그 암늑대 팩에서 밀려나니까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빙하시대에 이리저리 가다가 모닥불이 피워진 이 캠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암늑대한테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유인원들이 있었어요. 데니소바인도 있었고 하이델베르겐시스나 네안데르탈린은 다른 늑대가 왔을 때 얘를 죽이려고 했지 늑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먹을 걸 주는 친절로 둘이 결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 개가 5세대가 지나면서 늑대 개가 늑대가 되는 거예요. 늑대가 되면서 이제 당신들이 인간들이 주는 음식을 주면 우리가 당신이 자는 동안 캠프가 다른 동물들이 오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늑대 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네안데르탈린하고 사냥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열등했어요. 그런데 늑대 개와 함께 사냥을 하면서 만물의 영역 최강의 그런 팩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신기하게 여기 이 경쟁에서 밀려난 다른 모든 유인들이 불과 5,000년, 만년 안에 모두 사라져.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늑대 개하고의 만남. 늑대 개하고의 만남은 우리가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우리를 선택하는 게 있다. 이 팩으로 최강자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인간이 살게 되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된 것이 늑대와의 만남을 통해서 되고 우리가 누굽니까? 귀성도. 그래서 인간이 누구이냐? 그거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휴네페르라는 사람이 사자의 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모든 생각을 적은 생명의 책으로 잘 살았는지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심장을 여기다 올려놓고 또 한 곳에서는 마하트라고 양심을 상징하는
타르피토를 올려놓고 요것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어야지만 호루스를 통해서 오시리스 부활한다. 이게 이제 이 사상이 이스기온전 14세기 텍스트인데 그것이 후대에 등장하는 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런 사후세계에 상당히 영향을 준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이 스핑크스가 있죠. 이 피라미드가 있죠. 그래서 문헌에서도 이 늑대계가 그 다음 세계를 가는 존재로 상당히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서양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그러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어요.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 가서 트로이를 어떻게 이제 멸망시켰는지 20년 만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와요. 자기네 고향인 이다파로 부인 페넬로페와 아들 탈레마코스가 있는지.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와서 과연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아들이 텔레마코스가 이제 커서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아무도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이제 오디세우스 17권에 일어나는 하고 떠나기 전에 개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죠. 개에 대한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이것이 먼 나라에서 돌아가신 사람의 개입니다. 이게 오디세우스가 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 오디세우가 그를 떠나 트로이로 갔을 때와 같았다면 당신은 그의 성욕과 용병을 보고 간판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개가 일단 추격하면 우거진 숲의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개의 추격을 벗어날 수 없는 들짐승은 없었습니다. 이게 같이 살기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그는 추격을 위해 놀라운 수고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주인인 오디세우스가 자신이 조국으로부터 먼 곳에서 죽었고 무관심한 여인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힘을 잃어 노예로 철갑시켜 아르고스라는 개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20살이 돼서 개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너무 좋은 친구죠. 저도 13년째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일찍 죽어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개를 볼 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본다. 아무도 모르는데 오디세우스가 이다파로 딱 들어왔더니 유일하게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인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바로 아르고스라는 개였다. 주인이 집에 오고 온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죽습니다. 개는요 뒤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가더라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 날 반기고. 개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이요. 인간은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요. 미래를 걱정해요. 그래서 진전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시급한 시작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도 없고 더 늙은 시절도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도 없고 더 나쁜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알려주는 게 개. 개들은 언제나 사진을 갖다 대도 베스트샷이야. 우리 꼭 막 이런 거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개들은 언제나 베스트샷인 이유가 있어요.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돼 있다. 그래서 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개들이 배신을 안 해요. 그렇죠? 인간은 이제
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도 가룟 유다가 있고요. 항상 브루투스가 있고 시저들은 걔들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다. 그래서 걔들이 그래서 항상 이 이제 단테 신곡에서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갈 때 항상 걔들이 있어요. 이게 선두경이고요. 그래서 율리시스 아르고스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의 주인이 오자마자 20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 저는 서양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고 하면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에요. 아킬레우스가 파리스 가서 정말서 아킬레스 건으로 죽는 장면도 뭐 좋긴 좋지만 사실은 이 장면을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구조로 내는 얘기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개가 가장 인간의 베스트 프렌드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 중에서 4만 년 동안 우리하고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유일한 동물이 개. 구조견. 동물 중 구조견이 있어요. 구조묘도 없고요. 토끼도 없어요. 구조소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주인이 빠졌을 때 또는 주인이 명령한 존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존재가 개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4만 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서 발견된 건데 이 기원전 12,000년 전에 6월이에요. 6월. 파봤더니 어떤 여인이 있는 것 같고 여인이 딱 웅크려서 자기가 태어날 때 모양으로 다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손으로 누굴 잡고 있어. 이게 반려견의 유골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다음 세계를 갈 때 가고 싶은 데려가고 싶은 존재가 부인이나 남편이 아니었다. 개였다. 그래서 이 유골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지 인간과 동반자 개가 나투피아라는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건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혁명.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생명 중심의 인간 중심의 생명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동식물의 중심으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나투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실천한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티어하임이라는 얘기예요. 티어라는 것이 동물이라는 뜻이고 하임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물집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대도시에 동물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놨다. 동물을 위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이런 동물, 유기견, 학대받는 개들 놓고 독일의 부모들이 야, 너 오늘 학교 성적이 좋아? 그럼 너한테 선물 줄게. 너 티어하임 가서 고양이 개한테 어린 왕자 읽어줘. 그 어린 왕자를 읽어줘요. 그래 놓고 이 개들이 그다음에 고양이들이 이해하도록 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 듣는 모습을 글로 글로 써. 그래서
좋은 나라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전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잘해 이 열과가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울증이 됐어. 우울증. 이 서희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래서 이 운동을 해서 동물을 통해서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걸 치료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동물과의 교감으로 이 여러 가지를 치료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걔는 누구냐? 이거는 인도의 내용은 그 힌두교의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이 호메로스 일리아스 오디세이처럼 마하바라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에는 5형제가 있는데 유디스트라와 아르주나와 비마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인 부인이 한 명이고 일생 동안 내가 덕을 쌓으면 마지막에 히말라야산 정상에 가서 거기서 인드라 신이 숨겨놓은 전차를 타고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산을 올라가는데 먼저 그 부인이 죽고 한 명씩 한 명이 전부 죽는 거예요. 결국 유디스트라만 딱 남았어요. 유디스트라만. 근데 갑자기 삐쩍 맞은 이 파키스탄 지역에 발견되는 파리아라는 개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 공기는 희박하지 히말라야산 정말 가면 먹을 것도 없지. 그런데 이 파리아라는 개가 먹을 것도 잡아오고 밤에는 따뜻하게 몸도 녹여주고 하면서 두 명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파리아라는 개가 유디스트한테 멍멍멍멍 짖는 거예요. 딱 봤더니 히말라야산 정상에서 인드라 전차를 발견한 거예요. 인드라 전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드라 신이 딱 봐서 야 말하는 거죠. 유디스트라야. 영겁을 통해서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인간도 히말라야 정상까지 와서 이 전차를 찾지 못했다. 내가 역사 이래로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진 이런 최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다. 나와 함께 극락으로 가자. 그 유디스트라가 파리아라는 계약이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드라 신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잠깐 어떤 신도 인간도 극락에 못 들어갔는데 개가 간다니 말도 안 된다. 유디스트라 너만 가고 개는 못 데려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만 가야죠. 그렇지. 대부분 나만 가야지. 강의를 한 5번 그랬더니 유디스트라가 이 말을 듣고 인드라 신을 다시는 보지 않고 바로 뒤돌아서 하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인드라 신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극락을 가는데 하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부른 거예요. 인드라 신. 유디스트라 너 왜 들어가냐? 그랬더니 인드라 신이지요. 이 파리아 개가 없는 천국 지옥보다 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이 파리아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히말라야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개가 신으로 변했대요. 무슨 신? 다르마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로 다르마. 한국말로는 달마 대신에 달마. 달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국어 방식이 법이 됐어요. 법자를 보세요. 법자는 삼수변, 물숫자에다가 가래거, 물이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의 물은요, 상선약수처럼 항상 밑으로 흘러가요. 누가 뭐라고 그러죠? 바위가 있으면 부딪힌 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모든 생물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노자가 말한 소득인 상선약수거든요. 봤더니 인생에서의 다르마 신이 바로 파리아라는 개였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소위 말하는 중동 종교, 아브라함 종교 하면 기원전 6세기 유대교, 1세기 그리스도교, 7세기에 이슬람교거든요. 여기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 중심이에요. 그 개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해요. 그럼 양을 그렇게 죽이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도 이 권력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노장자는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인간 중심인데 유일하게 인도만이 생명 중심입니다. 그 사상을 아힘사라고 했어요. 아힘사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비폭력 운동, 그 마하트마 강디가 이 비폭력 운동으로 인도를 독립시킨 거고요. 이 비폭력 운동이 민족 자결주의가 돼서 대한민국의 3.1 운동이 되고, 이 비폭력 운동으로 넬슨 만델라가 아파타이드를 이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이 비폭력 운동이 생명 존중 사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에서 이 아임사 사상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생명 존중 사업을 엮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따르마. 그래서 이 생명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예전에는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영화 그 신들러 스필버그의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에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걸렸던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사상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갖고 목숨을 바치고 유대인들을 한 1,500명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신들러한테 반지를 하나 줘요. 까염 넷벳이 에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까염 올람보,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 생명운동에서는 그렇죠? 이 개고기 먹는 이 야만적인 나라에서 이 특별히 개에 대한 생명 존중 운동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를 걸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은 예수가 말인데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생명 존중이 우리 시대를 이끄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운동에 좀 개요를 말씀드렸고, 하여튼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